빛만 봐도 안다. 뭐랄까요, 홍순배 아나운서? 네, 한 미용실에 남성이 들리는데요. 예. 갑자기 이 남성의 눈이 번뜩하더니 느닷없이 수상한 다른 남성과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예. 그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을 열고 지금 화면 밑에서 한 남성이 들어왔죠. 위에서도 다른 남성이 들어옵니다. 이 남성이요, 갑자기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어딘가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예. 어느 방향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누군가를 보고 그렇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는 거죠? 조금 전 먼저 들어왔던 남성과 지금 다시 미용실을 빠져나가는 모습인데 이때부터 추격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충남- 맨발로 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맨발로 심지어 뛰는 모습까지 있는데 충남 보령시의 도로에서 10분에 걸친 이 추격전이 벌어진 겁니다. 저 범인이 계속 도망가는데 결국 지쳐서 이 수풀에서 이제 다른 남성에게 붙잡힙니다. 예. 지금 영상 보시면요, 이게 쫓아가던 남성은 형사고요, 도망가던 남성은 수배자였습니다. 수배자. 이 형사가 휴일을 맞아서 단골 미용실에 들린 건데 예. 딱 눈썰미를 발휘해서 그 수배범을 알아본 거죠. 내역을 확인하고 이렇게 붙잡아서 검거하려고 했는데 이때 도망가니까 이 형사가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분이 홍성무 경사입니다. 굉장히 눈썰미가 좋다고 해야 될까요? 얘기를 좀 한번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발을 하려고 갔는데 마침 사람이 2명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근데 눈빛이 좀 뭔가 이상하고 제가 공유했던 그 수배 내역에 있는 그 친구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경찰서 내부에서도 빨리 이 친구 잡자는 개념으로 사진을 공유하거나 해가지고 빨리 잡자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우연히 제가 발견된 것뿐이었고 또 누구라도 당연히 그랬을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종호 평 제가 눈썰미라고 표현했지만 눈썰미보다는 직업 정신이 굉장히 투철하신 분. 아, 그게 아니고요. 보니까 아는데요? 눈썰미의 그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예. 동체 시력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시력이 예, 좋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를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이거 있어야 됩니다. 예. 이 동체 시력의 세계 1인자가 누군지 아세요? 원더우먼. 예. 아, 모르세요? 얘기가 좀 이상해. 예, 동체 시력은 그야말로 날아오는 총알도 딱 막아낼 정도면 동체 시력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원더우먼이 이제 대표적이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분이 그 동체 시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인 거죠. 예. 그러니까 쓱 지나가면서 한번 딱 봐도, 그러니까 수배 전단에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싹 한번 보고, 그런데 실제로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 보니까 이게 딱 오버랩이 되면서, 예. 그러니까 두두두두 딱 확인이 되면서 그냥 딱 잡으신 거잖아요. 예. 예. 이런 분들이 많아야 정말 이 범죄자들도 발붙일 틈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대단합니다. 이런 분이 사실은 이번에 그 화재가 난 고향 저유소 같은 데 계셨더라면 CCTV 보고 딱 바로 잡아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드네요. 예. 그런데 이 홍성무 경사가 당시에 같이 아내도 같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 인터뷰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2살 된 막둥이 데리고 애 엄마랑 같이 갔던 거였던 건데 애 엄마가 제가 뛰어가는 모습을 뒤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애기 엄마가 많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남편이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애기 엄마가 너무 고생했다고 하고 놀랬다고 하면서 저녁밥 차려줄 때는 가장 기분 좋은 거죠. 제가 그런 일을 하고 난 뒤에 가족이 있었던 게 정말 든든한 힘인 거죠. 그 최 변호사님, 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경찰을 일을 하면서 늘 걱정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저렇게 뛰어서 잡으러 갔을 때 저 해당 잡으러 검거하려고 하는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떠한 뭐 예를 들면 흉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항상 부인 입장에서 걱정이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전날이 쉬는 날이었어요. 쉬는 기본이었군요. 날인데 사실 쉬는 날 얼마 없거든요. 근무 시간도 굉장히 기시고 잠깐이라도 아이들과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인데 그때도 저 경찰분께서는 얼마나 계속해서 업무 일을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수배 전단을 많이 보고 그것을 알고 있는 딱 보자마자 생각하는 거니까 쉬는 날도 쉬는 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아내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의 아빠는 나와 우리 아이만의 아빠였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의 경찰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냥 고생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그 심정이 참 양가 감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성무 경사의 머릿속에는 수배자들의 얼굴이 다 각인이 돼 있었다는 그렇죠. 거 몇 번을 봤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보셨겠어요. 그러면 김동철 씨, 저 범인 입장에서는 저렇게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간다. 마스크 하나만 쓰고요. 이거는 어떤 심리예요?
이게 보통 범죄자들이 지금 이제 미용실이잖아요. 미용실에는 누구나 이제 좀 자주 드나드는 곳이고 본인이 한 번의 스타일을 하기 위해서 자주 가는 곳일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해서 본인은 다 파악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심리가 좀 많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안전구역처럼 느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자, 그러나 이제 평론가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뭐 동체 시력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지만 누구나 사실 어떤 직업에 좀 몰입도가 있으면 특정 지능이 확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 지능이 되게 뛰어난 경찰관이셨고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가족이 있었고 지금 이제 변호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흉기가 있었고 또 안 좋은 일들이 생겼으면 하는 이제 조금 약간 불안한 마음들도 생기기도 하죠. 알겠습니다.